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이 한 몇 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을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책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법조문을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책이 보면 법조문 밑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법조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은 뭐 따로 만든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법조문을 전부 다 실었고 법조문 아래다가 이렇게 내용을 그때 맞게끔, 다른 데는 보통 이런 출판사 책들 보면 조건이면 조건에서 한꺼번에 법조문 다 모아놓거든요. 근데 필요한 해당 부분에다가 법조문을 이렇게 각각 실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당 부분에다가 법조문을요. 그래서 실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조문을 찾아보면 다 거기에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각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다 법조문을 하나하나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혼자 법조문을 보면 사실 법조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법조문의 내용을 알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은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와 있는 공중에서 책 중에서는 내용 자체는 가장 뭐 판례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요, 뭐 100%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책이란 게 이제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소화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먼저 구조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알았죠? 그래서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책을 보면 모든 책이 다 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는 책을 보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뭐 간단해요. 그냥 강의 노트만 봐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알았죠? 합격 안 되는 100%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110페이지 보면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먼저 이제 이러면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이것은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먼저 점유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 권능.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래서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세 가지를요. 소유권은 다 가지고 있죠. 다.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물권이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전면적 지배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성질이 있거든요. 항구성.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권은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점유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용하고 수익하죠. 이것을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세권하고 지상권의 경우는 점유도 하죠. 알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점유도 하고요. 처분 권능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는 질권하고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무슨 물권이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소유권은 완전하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요. 제한 물권은 일부만 있다. 이 말, 일부만. 그것을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이건 갑이죠. 이것은 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제한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소유권은 완전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한 물권은 일부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이 3층을 다 쓸 수 있는 게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층을 만약에 을한테 전세를 줬다고 해봐. 그러면 소유자는 2층하고 3층만 쓰는 것이고 1층은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전세권자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뭐를 해요? 제한을 받죠. 제한. 그래서 제한 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첫 시간에 뭘 배웠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한 물권은 뭐죠? 제한 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죠.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타물권
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물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타물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질권은 타인의 동산에 대한 권리다.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타인은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의미한다. 소유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권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점유 권능과 사용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권리가 이루어지죠. 그럼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여러분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먼저 첫 번째가 뭐겠냐? 첫 번째가 이러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린관계요. 상린관계. 두 번째가 뭐냐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섯 번째가 여기서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첨부하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요 2하고 4가 가장 중요하고, 물론 상린관계도 조금 중요하죠. 알겠죠?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거니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의취득이 뭐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먼저 상린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상린관계요. 상린관계 중에서 먼저 뭐냐? 이런 봐봐요. 토지 소유권이죠. 토지의 소유권은 어때요? 토지의 소유권은 경계를 중심으로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이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땅 위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땅 속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지하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면 우리는 이 땅 위에만 내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의 땅 속과 일정 부분의 공중까지도 내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뭘 한다? 이렇게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고 싶다. 경계표나 담이요.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죠. 이때 설치 비용이요. 설치 비용하고 설치할 때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측량 비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 비용은 뭘 한다? 설치 비용은 공동으로 하죠. 공동. 다른 말로 절반이에요. 절반. 반반씩요. 측량 비용은요. 토지 면적의 비례예요. 토지 면적의 비례 이렇게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설치 비용하고 측량 비용 이렇게 있잖아요. 측량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요. 설치는 공동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 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는단 말이죠. 측량은 공동으로, 설치는 토지 면적에 비례. 이렇게 섞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측량하는 거죠? 우리 뭘 측량해? 토지를 측량하죠. 그래서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갑의 토지이고요. 이게 을의 토지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 나무가 나무 가지죠. 이것을 수목가지라고 그래요. 수목가지 이것을 수지라고도 얘기해요.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 이것을 수목뿌리, 수목뿌리 이것을 목근이다 이렇게 목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수목가지 수지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수목의 뿌리 여기서 목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지를 말한다. 수지를 여러분 뭐냐면 수목 가지고 이건 수목 뿌리잖아요. 그러면 수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까지는 어떻게 하죠? 먼저 임의로 제거를 청구해. 제거. 먼저 제거하라고 청구를 해요. 그래서 제거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해요. 임의로 제거. 수목 뿌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임의로 제거를 해. 이걸 또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수목까지는 임의로 제거하고 수목의 뿌리는 먼저 제거하라고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때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 이걸 바꾼단 말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나무는 뿌리가 중요해요? 가지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요.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나무 뿌리 있잖아요. 뿌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너가 뿌리를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제거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됐죠. 반대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어디를 지금 먼저 보호하고 있죠? 가지를 더 보호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너가 가지 먼저 제거해. 안 하면 내가 마음대로 제거할 테니까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험에 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여기가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요. 이렇게 집을 짓죠.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건물이요. 건물을 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건물을 지면요. 그러면 이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경계까지요. 반 미터 이상이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니까 반 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이 집이에요. 이 집이 이렇게 유리창 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미터 있느냐? 2m 이내이면 2m가 안 되면 여기다가 앞을 막으라는 거죠. 이것을 차면시설이라고 얘기를 해. 차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단해라 이 말이죠. 앞을 쳐다보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2m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눈 다 보이잖아요. 속눈썹도 다 보이네. 알겠죠? 그럼 여기서 2m밖에 안 되는데 문 딱 열어놓고 저 집이에요. 째려보고 쳐서 서 있어 이렇게. 저 집 뭐 하나? 저 집 딸내미 언제 화장실 가나? 샤워는 몇 시에 하나? 시간 재가면서 체크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요. 이쪽 집은요. 자기는 오랜만에요. 남양집으로 해서 아주 정남양이로 해가지고 여기 뭐죠? 정관도 좋은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어떤 변태놈이 문 열고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커튼 쳐야 되겠죠. 그것도 무슨 커튼 쳐야 돼요? 실루엣 배우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암막 커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남양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보다 더 못하는 집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의 집 째려보지 마라 이 말이죠. 그것을 막아라. 그걸 차면시설이라고 하죠. 2m 이내일 때. 이런 거 보면 저기 뒤에 여기 있어. 다 눈 다 보이잖아. 눈. 저기 뭐 눈 다 뒤에도 눈동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째려보고 있어 봐봐. 알겠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이나 저수지를 팔려면 지하실은 어떠죠? 이렇게 벽을 이렇게 쌓잖아요. 지하실은요. 그러니까 좀 남의 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 깊이를 H라고 그래. 그럼 얼마냐?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 2분의 1 H 이상. 2분의 1 이상을 떼야 돼. 2분의 1 이상.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다가 물에 가는 거, 물에 가는 것을 얼마나 떼야 되냐? 2m 이상을 떼야 돼. 물, 오수, 하수, 우물, 오물, 우물 같은 거 파잖아요. 그럴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돼. 그래, 이것은 단순한 암기예요. 내가 지금 설명 100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해놨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한 번, 두 번 보면 금방 누구나 다 암기해요. 알겠죠? 물에 가는 것은 몇 m 이상? 2m 이상. 지하실은 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깊이에 얼마 이상? 반 이상.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돌출된 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몇 미터 이내일 때, 차면시설이 몇 미터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 이것은 여러분요, 그냥 책을 보면, 법종을 보면 좀 이해가, 암기가 안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림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림 세 가지는 암기를 해야 돼요.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 번씩. 가만히 콩 나듯이. 알겠죠? 그래서 한 번씩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은 너무나 단순한 암기잖아요. 틀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상린관계 중에서 여기 봐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요. 이게 갑의 토지고요. 이게 을의 토지예요. 근데 지금 을의 토지는 남의 땅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 막히는 걸 이 땅을 뭐란다? 뭐라고요? 맹지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위요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그럼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요 학계론에서 뭘 배우냐? 부중성이라고 하는 걸 배워. 부중성 배웠어요? 부중성이 뭐예요? 토지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주어진 한정된 자원이죠.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맹지하게 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서로 붙어있는 것을 뭐란다? 인접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땅이 지금 서로 땅이 어떻게 붙어있죠? 서로 상자. 그래서 인접, 상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은 갑한테 내가 이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당신의 땅을 좀 더 밟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허락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주위토지.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죠? 그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중에요. 이것을 방해물이 있다.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 그럼 그 방해물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나 제거가 돼야 되고요. 이 권인데 만약에 이것을 진흙탕이다.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모래를 깔거나 자갈을 깔거나 돌계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도를 또 다른 데가 또 통행할 수, 개설할 수 있어. 통행이죠.
통행이니까 그야말로 걸어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을은요, 갑의 토지를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점유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점유하면 뭐를 청구한다? 인도를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해봐야 되겠죠. 갑을 뭐라 한다? 갑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통행지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주위 토지 통행권자 이렇게 통행권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해. 주위 토지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통행이죠. 통행은 어떻게 한다? 몇 메타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통행로는 4m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인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뭐다?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이렇게요.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현재, 알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요, 장차의 이용 상황, 장차의 이용 상황이 아니고 현재에 맞게끔 걸어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통행료가 있죠. 이미 통행료가 있어도 현재 맞지 않으면 인정이 돼. 그러면 통행료가 너무 좁잖아요.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중에요, 여기에 나중에 길이 났어. 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다니면 되죠. 그렇잖아요. 새롭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여기는 통행료는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위 토지죠. 그럼 어때요? 통행권자는 남의 땅을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 보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만약에 보상 의무를 하지 않죠? 그러면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돼. 채무불이행. 보상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돼요. 보상을 하자면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래서 먼저 보상 의무가 있고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채무불이행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서 도로를 폐쇄하면 안 돼. 폐쇄. 길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안 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이 땅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야지.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갑에게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손해가 적게 해야 돼? 손해가 적게 해야 되겠죠. 적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 여기가 온천수가 발견됐다. 온천수. 그러면은 통행로를 옮겨가야지. 온천수가 발견돼가지고 이 사람 돈 좀 벌러 가니까 배 아프니까 난 한 번 통행로 이쪽으로 저기서 난 끝까지 이쪽이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통행로를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이 뭐라냐? 나는 이쪽보다 이쪽이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해달라.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을의 편의를 위해서는 안 돼. 그러면 갑에게 손해가 너무나 적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적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상린. 알겠죠? 그래서 상린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자면 거기 보면 111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요, 어느 쪽 박스 안에 보면 모든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112페이지 한번 봐봐요. 1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 정확하게 뭐 나와 있죠? 나무 뿌리가 조금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일단 가지가 넘어왔고요. 대나무네요. 알겠죠? 밑에 뿌리가 아주 앙칼지게 넘어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수목 가지는 뭐죠?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갑이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하고, 수목의 뿌리는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한다. 어느 쪽에 경계표나 담이죠?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한다? 절반이고요. 공동이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측량 비용은 뭐 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건물을 신축을 하죠?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몇 미터 이상이다? 2m, 반 미터 이상. 몇 미터 이내일 때 막아야 된다? 2m 이내일 때. 앞에 지금 막아놨죠? 유리창문 막아놨죠? 차면시설. 왼쪽에 밑에요. 지하실이죠?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되고요. 물에 관한 것은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2m 이상을 떼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을 보셔요. 관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법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관습에 간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관습에 간다. 이런 말이 있어, 법에. 관습이라는 것은 관습법하고 관습은 달라요.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관행은 존재하지만 법적 확신이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그 지역의 풍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지역에 풍습이 있으면 그 지역의 풍습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관습은. 알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 법조문에 법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관습대로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런 말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몇 개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7개다 기본적으로. 저하수. 하수. 그럼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고수를 용서해야 돼. 하수를 용서해야 돼. 고수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선망의 대상이에요. 알겠죠? 저하수를 뭐라면 용서인데 용서야. 왜?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사투리를 좀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용서 뭐한다? 공경을 받아. 하수를 용서해 공경받지 고수를 용서가 아니에요. 고수는 용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이게 이제 두 문자. 알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수, 배수, 그 다음에 인수, 이렇게요. 하류, 연한, 수류의 변경, 용수권, 소통 뚫는 거죠. 공유, 하천,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천이죠. 그 다음에 경계표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옆에 있는 건 다 법조문의 제목이에요. 법조문의 제목. 근데 우리 시험에 연속 2번 나왔어.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이게 연속 2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봐봐. 뭐라 시험에 나올 때 상린관계에서 뭐라 하냐? 뭐 이런 조문은 뭐에 의한다?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글자를 딱 봐가지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 이걸 딱 하면 돼. 저하수를 없어. 용서하면 없어. 하면 하가 뭐지? 하한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 알겠죠? 면은 면발인가 막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고 알겠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뭐란다? 공경을 받는다. 공경, 공유하천, 경계표. 이렇게 앞에 글자만 잠깐 암기하면 돼. 자주 잊으면 지금 보니까 여러분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하지만 자주 보다 보면 금방 익히고요. 나중에 문제 있죠. 문제가 나오면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관습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7개 중에서 4가지를 1번, 2번, 3번, 4번 써놓고 5번에다 다른 말을 쓰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이란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114페이지예요. 자, 이제 취득시험인데 간단해요. 봐. 여기 한번 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이게 토지가요, 모실동에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요, 등기를 하죠. 등기를 누구냐? 갑이죠. 갑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는 어디서 산다? 미국서 살고 있죠. 여기 모실동에 있는 거죠. 여기서 점유하죠. 점유는 누구다? 을이하죠. 을이 어떻게 점유하냐? 먼저 자주 점유를 하죠. 자주 점유, 무슨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몇 년이다? 20년이 되죠. 20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와. 여기서 20이 되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요. 민법 245조에서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뭘 한다?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돼요. 자, 지금부터 봐. 이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취득시효라고 얘기를 해요. 취득시효는 뭐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죠? 이것은 뭐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시효 취득이라고 얘기해. 시효 취득 이렇게. 시효 취득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취득 뭐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효 취득의 말하고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는 말하고 시간이 흘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하고 약간 다르죠. 다른데 실제로 모든 국가고시에요. 취득 시효라는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취득시효라는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는 말하고 너무 민감하지 말라 이 말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245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해. 법에 의해서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정 채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알겠죠?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 먼저 이러면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봐.
우리 여러분 물권이 있죠. 물권은 처음부터 해봐. 먼저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그 다음에 유지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질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이게 8개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먼저 점유를 해야 돼. 그리고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면 안 돼. 취득시효가. 점유하지 않는 거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저당권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은 시효 취득을 못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뭐라고 하냐?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표현. 표현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써가지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을 인정을 해.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제는 등기하죠. 등기. 점유 플러스 등기하죠. 등기하지 않는 것 빼. 뭐죠? 점유권 등기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2개 빼.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부동산 취득시효 있죠? 부동산하고 여러분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몇 가지가 있냐? 부동산은요 부동산도 2가지, 동산도 2가지예요. 하나는 이건 점유 취득시효고, 하나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고, 여기는 장기죠. 장기 또는 일장기 또는요 단기 이렇게 장기를 말한다. 일반 이렇게도 얘기해. 그럼 봐봐. 점유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그러니까 동산의 2가지, 부동산의 2가지가 있죠. 여기로는 점유는 뭐다? 점유는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원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것은 있어 없어? 없어. 없고 몇 년이다? 20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등기. 그런데 여러분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 등기부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여기는 선의, 무과실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선의, 무과실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뭐가 됐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어. 나중에 설명하고. 동산은 뭐다? 동산? 동산은 자주, 평원, 공연. 그래서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10년. 근데 단기는 뭐냐? 자주, 평원, 공연,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 놓고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요. 여기는 있고 5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봐봐. 여기 보면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들었죠. 10년이 5년으로 줄어들었죠. 그런 경우는 다 뭐가 있다?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반절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 취득시효 모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4가지. 알겠죠? 부동산은 몇 가지? 2가지. 동산은 몇 가지? 2가지다. 선의, 무과실이면 반절로 줄어든다. 그래서 원래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있어야 돼? 20년. 그런데 등기부는 몇 년이다? 10년. 10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자, 지금부터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한번 해요. 뭐 자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하면 취득시효를 봐봐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부터 취득시효를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결론. 이런 봐. 남의 땅을 20년간 농사를 지었다. 20년간 점유했다. 그래가지고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3년, 5년씩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론을 우리는 지금 쉽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얘기할 때, 우리가 취득시효를 얘기할 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 2가지를 한 번씩 들어요. 어디냐면, 여러분요, 이제 저하고 직접 상담한 사람만 얘기해요. 어디냐면, 강원도 철원 쪽에 가면은, 실향민들 사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인들 들어가지 못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하더라, 거기? 철책선 앞에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뭐라 하지, 거기? 거기 몇 세대가 안 된대요. 맨 처음에는 36세대인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 때요. 거기에 있는 땅이 국가 땅이 국유지가 있는데 이 국유지를 트랙터로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나눴대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가정씩 주면서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보면 뭐라고 하지, 거기다 나올 수,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 있잖아요. 민통선, 알겠죠? 거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국가 땅인데 사고 팔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처음부터 국가 땅이라는 것을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알았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밀어가지고 땅을 분배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고 팔고 해도 이것은 산다고 하더라도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주점이에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을 사람들이 개간을 한 거예요. 개간.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산이 남의 산인데 이 산을 개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땅 파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지뢰 있죠. 지뢰가 터져가지고 실명도 하고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이 조그만 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녀는 계속 나오지. 조그만 땅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지.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면서 땅을 이제 개간하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그 개간한 땅을 또 사고 팔고 하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에듀에 있을 때 강의를 듣다가 취득시효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왜? 이미 그 산이 남의 산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면서 개간을 했죠. 그냥 차두점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 그러면 이 땅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 국가 땅은 안 된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제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 배나무를 많이 심네. 배하고 포도인가 그걸 많이 심는데 그래서 배가 땅이 좋아가지고요. 워낙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뭐 거기는 병충 같은 게 거의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일본으로 전량 수출을 한대요. 수익이 괜찮대요. 새들은 많이 안 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주인한테 사야지. 그럼 어떻게 주인을 만나냐?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러면 취득시효를 한번 주장해보자.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누군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국가 땅은 안 되니까. 여기 개간을 자기네 작은아버지한테 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했는데 자기 친구도 여기 땅 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비용 조금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변호사 소개해가지고 취득시효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고 싶은 사람은 주인이 안 나타났어. 주인이. 자기 친구 있죠. 같이 한 친구. 그 친구는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있는 땅, 그 땅도 그 사람 나이도 연세가 많으신데 내가 거기 땅에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그냥 거기 민통성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냥 북한 땅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당신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산 있는 거 알려줬는데 그럼 어떤 땅이냐?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 이것만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럼 좋다. 어차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 내가 뭐 받지도 못할 건데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싼 값에 산 거예요. 산을 측량을 해가지고. 무슨지 알죠? 근데 이 사람은 안 나타났어. 끝까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정도는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하나는 청도예요. 청도. 배나 뱀가 감인가 나오는 거 있죠. 거기 있는 건데 이 사람의 그 집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그 마을 땅이 거의 다 자기네 집 땅일 정도로. 이건 이제 인천에서 강의 들었던 학생의 이제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땅이 너무 커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돼. 자기네 아버지는 이건 시골에서는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도시로 가야지, 서울로 가야지 산다, 애들이. 이 애들한테 또 자기는 땅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비전이 없다. 그리고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오면서 땅이 너무 많으니까 땅을 다 팔아야 돼. 땅을 다 못 판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한꺼번에 땅을 팔려고 못 팔잖아요.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그 머슴한테 땅을 맡겨놨대요. 머슴한테. 자기네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너가 일단 팔릴 때까지 좀 이 땅을 너가 농사 짓고 있어라 이렇게 맡겼대요. 그런데 이 머슴이 20년이 지나가지고 이 땅을 자기가 옛날에 주인한테 샀다. 근데 왜 등기 안 해주냐?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등기 안 해주려면 아직 내가 계약서 없으니까 점유취득시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나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 집 학생이 이제 맨 막내가 강의를 들었고 막내 딸이요. 언니도 그때도 나이가 뭐 50대가 됐고 어머니는 할머니 정도 이렇게 되는 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셨는데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자기들도 이 땅에 있는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까맣게 까먹고 왜냐면 이사 왔으니까 땅값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머슴이 이제 이 땅을 내가 먹고 싶다 해서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땅을 샀다고 하는 그 증인을 5명을 내세웠어요. 5명을요. 5명을 내세웠는데 거의 한 20몇 년이 지났는데요. 20몇 년을 빼면은요.
다 학생들이 누구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나이대가. 다 40대를 40대를요, 증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25로 빼잖아요. 그러면 걔가 17살, 18살, 19살 이래요. 이러면 시골에서 어른들끼리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간전하고 이렇게 계약서 쓰고 그런 거 보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냐? 같이 왔던 자기네 큰언니 동창이에요. 큰언니 동창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증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집에 워낙 잘 살았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 몇 번 받더니 금방 이 사람하고 증인 섰던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서울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 이 사람이 인천인데.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내 있는데 사더라고요. 너가 여기 증인 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거 서더라고던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증인 서였다니까 그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놀란 거예요. 내가 니네 땅인 줄 알았어. 내가 안 서줬지. 이렇게. 그럼 너 그거 확인해 줬으냐? 확인서. 당연히 해주지. 이렇게 친한 친구니까. 이 집이 워낙 잘 산 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이가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인데 자기 누나, 언니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확인서 하나 받아왔죠. 인생 끝났죠, 뭐. 확인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신고를 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기가 샀다고 막 나르치더니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모습하고 이제 좋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네 집에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몇 개인가로 주고 나머지는 다 찾아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땅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취직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강남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한 사람이요. 평창올림픽 있죠. 평창올림픽. 그게 제1회 평창올림픽이 될 때. 제1회 평창올림픽이 이제 신청한다고 처음으로 평창이 지금 4번째가 됐잖아요.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거기서 서울에서 설명회가 열렸대요. 투자 설명회. 평창이 무조건 된다.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면 지금 돈 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는 좀 늦게 갔더니 땅이 어떻게 했냐. 양쪽에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닷가인 땅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이 좋은 땅이 있다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이 있잖아요.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묻지마 투자. 이 사람이 어느 분양을 받아.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아는 사람한테 팔아. 10만 원 더 받고 평당 10만 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떡하죠? 가만히 있다가 평당 5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에 샀는데 그 다음날 30만 원에 파니까 10만 원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오면 그 사람이 또 소개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저쪽 땅값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서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평창이 정말 될 모양이다. 땅값이 막 엄청나게 치솟는다. 일주일 전에 10만 원인데 지금 벌써 60만 원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뒤늦게 그걸 듣고 자기네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땅을 하나 산 거예요. 어떻게 샀냐? 산이 있고 양쪽에 여기가 바닷가가 있는 거. 땅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뻥튀기 된 거 산 거죠. 뻥튀기 된 거. 그런데 평창이 안 됐잖아요. 평창이 안 되니까 여기를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평창 오니까 또 손꼽아 기다리고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때 한 7, 8년 만에 한번 가본 거죠. 갔더니 정말로 여기가 산이 있고요. 여기가 산이 있고 여기가 바닷가. 경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가 철조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군사보호지역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평생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기가 공법을 해보다 보니까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때 갔더니 여기에 다른 사람이 양나무 있죠. 양나무. 약에 쓰는 무슨 나무를 심어놨더래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와가지고 이거 당신 땅이냐 물어보면 쪽팔리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됐죠. 그래서 세 번째 평창 올림픽에 가서 또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안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만났죠. 강의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냐? THC 이걸 듣더니 그러면 내 땅 좀 있으면 20년 지났는데 20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농사 짓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 나가라고 팻말이 하나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보자 그러면 강의 끝나고 시험 치면 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 자기네들 멤버가 있었는데요. 그 멤버들 중에서 6명, 7명이 중인데 2명 떨어지고 나머지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아주머니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 떨어지니까 여기를 갈 수가 없죠. 연락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학원 왔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또 못 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학원 박물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만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평창이 됐잖아요. 평창 올림픽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든 말든 여기는 영원히 땅값이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 오르지 않는 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지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다?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누가 20년 동안이나 그 땅을 버려놨을까? 이런 땅들이 의외로 지천에 깔려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땅이 과연 있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 이런 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TDC에 관한 판례들이 엄청나죠. 판례가 엄청나. 그 말은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이것을 방증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알겠죠? 그런 것은 다 빼고 결론이 이렇다는 걸 내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증인을 잘못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안인 사람은 그 사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신한은행이 차장이었어요. 신한은행 차장. 그래서 강남에서 강의할 때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가 원래는 이 땅이 남의 A라는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못 살고 그랬을 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불땅이죠. 천안 불땅이 아주 천안에서 가장 신도시거든요. 거기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땅인데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있는데 자기네 아버님이 그때 그 암으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땅을 자기가 어떻게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사 가가지고 마을에서 떠나고 이사 가가지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땅은 약간 500평이 안 됐어요. 500평이. 그래도 엄청난 땅이죠. 500평이 안 돼도. 개발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계신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병원에. 그때 소송하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지금 강의 끝나고 바로 그냥 천안 내려가가지고 뭐를 하냐. 아버님 연세 때 있죠.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 30만 원씩 돈 주고 가서 확인서 하나씩 받아와라. 내가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땅을 샀다는 확인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을 사람들 다 아니까 시골 어르신들 자기 친척 어르신 찾아가가지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부탁해서 5개를 받아갔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더 받아야 되냐? 아니 5개만 하면 된다. 돈 얼마씩 줬냐?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비를 주고 5개를 받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취득세를 주장한 거죠.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었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3개월인가 4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자식으로는 셋째인가 그랬는데 누나들 있고 자기가 이제 소송을 수개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소송을 수개받아가지고 그 사람 이제 변호사가 계속 소송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한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밖에 안 돼. 1년이 안 됐는데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면 아마 내 생각인데 그 연세 드신 분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연령대 사람들이 다 뭘 해줬어?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랬대. 변호사가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취득세를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 참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왜냐면 법원에서 이제 상대방 그 사람한테 주소지에 계속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것이에요. 연락이 안 되겠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승소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보상금을 다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땅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 이렇게 등기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고 여기 점유죠? 점유를 이렇게 의리하죠. 그래서 이게 90년이죠? 90년에 점유했어요. 이것을 기산점이라고 얘기해요. 90년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의리요. 몇 년이냐? 2010년이 됐죠. 그래서 몇 년이 됐다? 20년이죠. 20년이 되니까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다시 또 나오죠.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예요. 자, 채권은 뭐다?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누가요?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2016년이잖아요. 을이 또 이것을 병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병이 또 6년 동안 점유한 거. 병이 6년 동안 점유. 그러면 20년에다가 26년이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6년이 됐을 때 이 병은 뭐냐? 점유는 승계하죠. 우리 아까 했었죠. 점유는 승계할 때는 뭐도 승계하죠? 하자를 승계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승계를 못해. 왜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을로부터 점유만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병이 직접 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를 해.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병은 갑한테 내가 을한테 샀으니까 나한테 직접 등기해줘 이게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한다?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자기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뭐라고 한다?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갑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 그 다음에 을로 그 다음에 나한테 등기해 이렇게.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신해서 그걸 대위라고 그래. 갑한테 빨리 을한테 등기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라면 을한테 등기가 오겠죠. 그러면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 점유를 상실하잖아요. 상실한 날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요 2010년에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20년 지금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요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온다는 것은 더 이상 시골 땅을 농사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는요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을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점유를 상실했다고 얘기해. 뭘 한다? 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상실. 점유를 상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2010년인데 지금 2016년이잖아요. 아직도 을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 아직도 을이. 그러면은 등기 청구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해. 2016년 오늘이요. 오늘 서울로 이사가지고 더 이상 농사 안 짓는다고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점유를 계속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해야 돼.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은 침탈을 당했다. 이런 말이 침탈당했다. 빼앗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토지를 빼앗긴 날부터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그런데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10년, 100년이고 떠나가지고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해. 100년, 1000년, 만년. 알겠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요. 여기서 뭐가 있냐? 시효 이익의 포기예요.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즉시로 소멸하는데요. 시효 이익의 포기는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해요. 우리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할 때 딱 보니까 갑이 자기하고 절친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요, 이거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뭐라 하냐? 내가 너 땅을 20년간 점유해서 내가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너하고 나 사이에 그럴 수 있니? 그래서 내가 그냥 등기 청구하는 거 포기할게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등기 청구권이 없어져. 다시. 자 봐봐요. 소멸시효는 점유를 뭐한 날부터 상실하면 몇 년? 10년. 그래야 만약에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언제? 즉시. 점유를 계속해. 계속.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봐. 여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처음부터. 이것을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소급해서. 봐. 을이 90년부터 점유해가지고 2010년이 됐죠. 그러면 2010년에 등기를 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소유자다? 90년부터 소유자가 돼. 만약에 여러분요, 2010년부터 소유자라고 해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20년 동안에요. 20년 동안. 이 20년 동안에 갑하고 을 사이에 을은 2010년부터 소유자다. 그 말은 을은 20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왜 소유자도 아닌데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어? 그러니까 20년간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수익,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둥,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둥, 땅을 나한테 돌려달라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깔끔하게 한 번에 탁 해결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90년부터 소유자다 을이 이러면 끝이죠. 언제부터 을이 점유했죠? 90년. 언제부터 소유자? 90년. 그러니까 끝이잖아요. 더 이상 갑이 을한테 요구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을이 등기를 못했어. 등기를 못했는데 20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어. 그럼 뭐냐? 이 갑은 누구하고 똑같냐? 매도인. 땅을 판 매도인. 매도인인데 잔금을 다 받은 매도인. 잔금을 다 받은 매도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취득쇼를 완성을 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을이 갑한테 땅을 샀다 이 말하고 똑같아. 잔금 다 주고 땅을 산 상태가 똑같아. 잔금을 다 주고 땅을 샀으니까 갑은 을한테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 무조건 등기해줘야죠. 알겠죠? 을은 무조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잔금 다 받아놓고 아직 을한테 등기를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내 땅 다시 돌려달라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원래 매매에서 안 되잖아요. 똑같아 얘기했어도. 취득쇼가 완성이 되죠. 취득쇼가 완성이 되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다 준 사람하고 똑같아. 을은 취득쇼가 완성되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팔고 잔금을 다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등기가 되면은 처음부터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땅을 돌려달라거나 반환 청구한다거나 인도 청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20년간 월세 받아먹는 거 20년간 수익해가지고 얻은 이익이 있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것을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자요, 여러분요, 그 다음 장은 보세요. 115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고 그 밑에는 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그 위에 그림 보면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을이잖아요. 80년부터 몇 년이죠? 2000년까지. 을 지금 보고 있죠? 그림? 2000년까지. 그러면 20년이죠? 등기청권이죠? 채권이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소멸시효죠? 점유를 계속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계속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를 상실 동그라미 상실하면은 몇 년이다? 10년이죠?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 동그라미 즉시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등기청권 봐봐. 등기청권에서 3번을 봐봐. 3번을 보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등기를 하죠. 2003년에 등기하면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죠. 소급해서. 그런데 아직 미등기가 중요하죠. 아직 미등기 거기다 별 하나예요. 아직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 을한테 토지 인도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직 등기 안 했어도 어차피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금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면 거기 보면 숫자들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7 돼 있죠? 아니 그림에 보면 1, 2, 3, 4, 5, 6, 7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그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박스 보면 그 박스가 1, 2, 3, 4, 5, 6, 7 이게 거기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 1번. 1번을 보고 1번을 찾아가면 돼. 그렇게 해서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건 보는 거죠.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죠. 을이 먼저요. 첫 번째 20년이 됐어요. 여러분 20년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권이 나오죠? 여러분 등기 청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여러분 채권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누가요?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채권은 여러분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 봐봐. 을이요 20이 됐으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병한테 넘긴 거예요. 병한테 등기를 넘겼어. 그럼 병한테 등기를 넘기면 병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병은 무조건 뭐가 되냐?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자 봐봐. 을이 20년이 됐어. 그럼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 갑이 잽싸게 그걸 병한테 팔아버려. 그럼 병은 소유자가 되죠.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럼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물권. 그래서 여기 을은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봐봐.
20년이 됐는데 갑에서 병으로 1번이죠? 1번.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 2번.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요?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무효가 돼가지고, 무효가 돼요. 소유권이 다시 갑한테 복귀를 해, 복귀.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해. 그럼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원래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4번으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데요, 갑에게 등기가 다시 넘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봐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지. 20년이 됐는데,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넘어가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다시 20년이 지나면 다시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되죠. 다시. 그러면 을은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 또 청구하려고 했더니 병이 또 정한테 등기 넘기죠? 그러면 다시 또 몇 년 가야 돼? 또 20년. 뭐 나중에요, 수만 쉬면 되죠. 알겠죠? 계속 가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이런 봐봐요. 을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20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죠.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채권, 채무라는 것은 을은 집주인 임대인이고 을은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임차인은 언제나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죠. 타주. 그러니까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봐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20년간 농사 지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자기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을 갑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가만 놔뒀겠어요? 포크레인 가져와서 묻어버리죠?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으니까 을이 갑의 땅을 20년간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 이 갑은요, 을이 20년간 갑의 땅을 농사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 갑은요, 갑이요 20년이 됐다. 이것을 알면서, 알고 또는 모르고, 알고도 병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병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죠. 알고 넘겼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을이 20년이 되면 무조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병한테 넘겼다는 말은 그것은 배임죄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모르고 넘겼다는 것은 자기는 한 번도 여기 있는 땅이 있는 데를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봐서 누가 농사 짓는지 알아 몰라, 모르고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냐? 적법행위가 돼. 적법이 되니까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은 나올 수 있어요? 불법 행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갑이 만약에 그것을 병에게 처분하죠?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해서 점유취득시효자 을은 원칙적으로 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해요. 어떤 이유로 등기가 넘어오죠 다시? 그러면 다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가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있으면 된다? 20년이 있으면 돼. 여기는 20년이 지나서 넘어갈 때죠, 등기가. 근데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서 등기죠. 등기는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는 이렇게 을인데요. 여기요, 17년이요.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 등기가.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20년이 돼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있는 것인데 17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병이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가 돼가지고 을한테 너 나가 그러죠? 내가 땅 샀으니까 너 나가. 그러면 갑은 나가야 돼요. 을은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아무 말이 없네. 나가란 말도 없고 한 번도 여기 땅 있는데 아버지 오질 않아. 그래서 몇 년이 지난다 나머지 3년 17년이니까 3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죠? 20년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하고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3년, 나머지 기간만 기다렸다가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20년이 됐냐 안 됐냐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맨 처음에 70년에 점유했다고 주장을 해. 그런데 보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되죠? 2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냐? 나는 70년부터 점유한 것이 아니고 72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년 남았죠? 2년밖에 안 남았죠? 2년? 그럼 2년만 기다렸다가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의뢰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몇 년부터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정하면은 결국 병이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언제부터 점유했느냐, 언제부터? 그걸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산점은 자기 멋대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멋대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1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을 봐봐. 을이 20년이 됐죠? 그런데 1번 그러면요, 여기 보면 기억을 봐봐. 기억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1번 봐봐. 니은 봐봐. 니은하고 기억하고 바뀐 것 같네요. 먼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것이 기억이죠. 기억. 먼저 넘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이 뭐죠? 밑에요. 병.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뭐가 된다? 니은이 돼야 되겠죠. 니은. 두 번째가 돼야 되겠죠. 봐봐. 여기. 갑에서 먼저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 해야 되겠죠. 그게 니은이 돼야 되겠죠. 디귿은요. 갑에게 복귀하죠. 니을.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복귀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밑에 복귀가 안 되면 몇 차의 취득시효다? 2차의 취득시효.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20년이 흘러야 된다. 만약에 19년 만에 등기가 넘어갔다. 19년 만에. 그럼 몇 년만 기다렸다가 1년만 기다렸다가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무슨지 알겠죠? 여러분 봐봐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 물론 취득시효가 이거 말고 뒤에도 보면 조금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취득시효라는 것은 이 그림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뭐다? 일단 20년이 됐다. 그러면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다 소급해서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해서 갑이 을한테 토지 인도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다. 언제 소멸을 한다? 즉시로 소멸을 한다.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20년이 흘러야 된다.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됐다? 그러면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는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무슨 말은 있을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득 시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설명하는 것들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122페이지 한번 봐봐요. 122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선의 취득이라고 나와 있나요? 선의 취득을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보냐? 공동 소유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